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그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같은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역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오래된 네. 역전의 용사, 네. 아재들이 있는. 하늘 나르는 역전의 용사, 아재는 아니고요. 네. 하늘 나르는 역전의 용사들이 있는데 이름하여 팬텀 2. 네. 좀 너무 오래되긴 했죠. 빠르고 달도록. F4E 이런 그 기종들을 들여왔고 지금 현재는 F4E 한 개 대대만 153대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아직 있는 게 신기하지만 현재 있네요. 상황입니다. 이게 이름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고. 이건 사람만 아니라 기종도 그런 것 같아요. 팬텀이니까 이게 유령이 될 때까지 이게 갈고 바로 다녔던 거 들어가.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애초에 그 팬텀에 대한 역사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전략 기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도 최우방국들에만 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10개국 정도만 운영을 해오다가 근데 그게 5,000대가 됐죠, 세상에. 네, 5,195대나 생산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라이센스 생산한 일본의 기체들을 플러스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네. 한 130대 정도 라이선스 생산했죠. 그렇습니다. 138대를 생산했고 2대는 이제 그냥 들어왔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그 초음속 기체 중에 서방권 기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생산했던 그렇죠. 아직 F-16이 그 뒤를 못 따라가고 있죠. 열심히 따라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못 미치죠. 네네. 그러고 있는 F4 팬텀의 대한민국의 그 한 역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5개국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나마 운영하고 있던 일본이 이제 한 개 대대만 그들도 한 개 대대만 그렇죠. 남겨놓고 마지막 그 정찰기 버전이죠. 그 RF4E를 줄였어요. 얼마 전에 퇴시켰죠. 예, 퇴역을 시켰고 이제는 301대대 그 한 개 대대만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일본도 곧 사라질 거고 내년 되면 사라져요. 그렇죠. 내년 3월에 해체된다고 하고 우리도 2025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이것이 이제 뭐 때문에 2025년으로 돼 있는지는 뭐 여러분들한테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X라든가 X라든가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파바이의 지금 현재의 그 남은 재고량 부분도 네네. 고려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2025년에는 역사 속에 사라질 거고요. 그렇다면 남는 그 운영국은 2-3개 운영국밖에 없고 그렇죠. 현재 5개 운영국이 있는데 이런 시점에 팬텀 2를 한번 특집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공군기 중에 이제 그 뭐 지금 F-15도 있고 저기 F-35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이른 시기에 가졌던 최고급 전투기였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네. 거의 게임 일본보다도 체인저죠. 먼저 도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미 해군기에 그 FHC 팬텀이라는 기체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 기체명이 팬텀이고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온 거, 그 다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역사성을 그들도 이제 생각해서 팬텀 2로 명명을 했는데 사실 지금 그 FH 팬텀은 잠깐 썼죠. 그거. 예, 잠깐 썼을 뿐더러 언급이 잘 안 되는 기억을 기체이기 못 때문에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팬텀 하면 예, 제트기인데 이렇게 그렇죠. 수퇴액이 아니라 수평이고. 그렇죠. 네. 이 비슷한 얘가 콜세어도 1, 2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있죠. 2차 예. 대때 콜세어, 그다음에 A7 콜세어 2.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그 팬텀의 그 외국의 역사를 많이 또 또 얘기하게 되니까 우선 국내 역사부터 돌아보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처음 팬텀이 들어온 거는 언제인가요? 1969년 8월 29일이죠. 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합니다. 계시네요. 예. 대단하다. 근데 그게 워낙 역사적인 사건이라서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진짜. 이게 그 공식이 그렇고요. 사실 한국 공군이 먼저 쓴 건 68년부터 썼습니다. 네, 그 68년에 8대로 알려져 네, 있는데 대여를 해가지고 일단은 기종 전환을 대여해서 해야 되니까 좀 훈련을 좀 하는 식으로 했었죠. 쭉 쓰다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죠. 그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왜 또 우리 팬텀의 역사하면 생각나는 방위성금 기체가 생각나요. 방위성금 네, 헌납기. 방위성 헌납기. 방위성금 방위성금 헌납기가 그게 원래 애초- 대여 기체였거든요. 그렇죠. 68년에 대여해서 들어왔던 그 기체를 대여하고 남은 6대 중에 5대를 우리가 방위성금으로 해서 사가지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국민 홍보 차원에서 네네. 신규 도입한 양 보도가 됐죠. 또 그런 참 복잡한 사연이 그 있었군요. 5대 사는데 63억 쓰고 참 그때 많이 또 쓴 거죠. 63억. 어이구야. 엄청 쓴 거죠. 왜냐면 그 그때 방위성금이라든지 방위성금을 150억을 모집했어요. 모았어요. 그래서 2대를 샀구나. 네, 그래서 예.
5대 그 사고 나머지 이제 전차하고 그런 거 구입했었죠. 야. 그렇습니다. 그 팬텀이 그러니까 팬텀을 2차 도입 때 같이 이제 묻어서 이제 그 들어온 게 이제 지금 방위성금 지금 72년에 들어왔죠. 자 이렇게 팬텀의 역사인데 근데 처음에 팬텀이 들어왔을 때가 참 극적이에요. 극적이죠. 극적이죠, 진짜. 아시아에선 최초였고 일본보다 그거- 빨랐죠. F5 전투기 베트남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들어왔는데 그 완전 센세이션을 했죠. 결국은 F- 대만에도 안 줬으니까요. 네네. 팬텀은. 그 F5 전투기를 다시 그 베트남에 줄 때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야죠. 되는데 이게 뭐 박통의 어떤 그의 업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박통도 박통이지만 그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강력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당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청와대 기습 사건, 그렇죠. 푸에블로 예, 사건도 있었고 푸에블로 사건도 있었고 이거 굉장히 그 안보 상황이 정말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그때 북한이 베트남전 돌아가는 거 보고 그렇습니다. 아 우리도 이렇게 계속 뭐 유격전하고 게릴라전을 이렇게 하면, 내서 하면은 이게 좀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때 공비가 환상을 엄청 많이 품었던 내려갔죠, 시절이죠. 진짜. 그리고 200대 이상을 베트남에 거의 공유하다시피 한 F5인데도 불구하고 전장이 굉장히 격화되다 보니까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그럼 한국에 대여해줬던 왜냐면 공여해줬죠. 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냥 빌린 거예요. 빌린 거였기 때문에 네. 뭐 근데 이제 미국이 다시 박통은 달라고 할 때 몰랐지. 뭐라 할 말이 없었죠. 예, 군사원조였으니까. 예. 그거를 76대를 요구해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 공군은 거의 뭐 초음속기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박통이 됐던 누가 됐던 안 된다. 우리 못 해준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다시 역제하는 그럼 36대만 가져갈게.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배째라. 어떻게 되냐? 대신 그래 가져가. 그럼 가져가는 대신 팬텀 내놔라. 18대의 팬텀. 그 당시만 해도 F4D는 최신액이에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할아버지 취급받고 네, 있지만 미군과 함께 미 공군과 함께 영국과 그다음에 이란만 1년 전에 그렇죠. 혹은 2년 전에 보유했던 일본도 아주 아직 들여오지 못했죠. 당시 일본은 일본은 아예 꿈도 못 꿨고요. 미군에 배치된 지 10년도 안 된 비행기. 정말 최신이었죠. 이게 일본이 그래서 쇼크모군 그렇죠. 그런 사건이죠. 이게 참고로 그 당시에 그 팬텀이 들어오기 전에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그렇고 논의가 F104를 주자. 당시에 정말 우리 정부에서 현명하게 F104를 네.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거 들어왔으면은 과부들 많이 눈물 늘어났죠. 그렇죠. 눈물 지을 집안이 많습니다. F104 잔뜩 사가지고 아우, 고생 많이 아이고. 했죠. 그렇죠. 서독이랄지 뭐 네, 일본이랄지 서독이랄지. 아주 고생들 많이 근데 왜 하고. 서독은 고생한 게 좀 안쓰러운데 일본은 고생한 게 아, 근데 사실 일본은 그렇게 고생 많이 안 했어요. 생각해보면 서독이 일본 난리지. 그렇죠. 전투기는 총리만 일본에서 쓴 고생했죠. F104는 그렇게 추락을 많이 안 했어요. 총리만 왜 고생했죠. 그런지 아세요? 서독은 굉장히 많이 로켓 했어요. 굉장히 사건. 고급 이게 역기동이랄지 저 뭐 아주 네네. 위험한 기동들을 그때만 해도 안 했어요. 그죠. 일본은 평화의 나라 뭐 아. 지든 그래가지고 그냥 무늬만 그렇게 만들고 아이고. 안보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다 책임지니까. 참고로 서독 F104는 농담이 이륙은 떠서 하고 집에 올 땐 조종사가 택시 타고 간다. 추락했으니까. 이런 날아다니는 얘기까지 너무 있어요. 너무 사고가 보이겠죠. 많아서 그 독일에서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스캔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뭐 역사도 있는데 제가 잠시 이제 다시 이제 팬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팬텀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요구했느냐? 절대 정력 공격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대1로. 니네가 미 공군이 미군에서 이제 이쪽으로 팬텀이 들어오고 같은 한날 한시에 수원 공군 기지에 모여가지고 36대를 가져가면서 그대로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36대를 다시 시장을 다시 바꿔요. 아. 베트남기로 베트남 도장으로 네네. 미군 도장에 하여튼 그렇게 네. 바꿔요. 바꾸고 미군은 또 골 때리는 게 죄송합니다. 저 대한민국- 비속어로 써서 괜찮아요. 이렇게 그럼 골 때려.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해. 이렇게 들어왔어. 그때는 미군 공군 마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인수를 할 때 다시 그렸죠. 그대로 이렇게 베끼니까 예. 한국 거기서 대한민국 공군 아, 마크가 이게 있고 그 좀 쇼맨십도 있네. 이게 또 그 유명한 밑장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빗장빼기. 그렇게 손모가지 해서 날라가는. 인수인계를 할 정도로 우리가 안보에 굉장히 그 외나무다리 아주 극 위협을 느꼈던 그런 그때는 시기예요. 정말 그럴만했죠, 진짜. 네. 그래서 뭐 나이가 좀 아직 그 당시를 모르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F4 팬텀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그렇죠. 네네.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사실 그 시절만 해도 그 전력 공백이 엄청난 위협이 됐던 게 그렇죠. F5A가 그대로 있던 상황에서조차도 우리 공군과 북한 공군의 전력 그 네. 격차라는 게 굉장했어요. 어마어마했죠. 개수 차이도 상당히 났고. 이미 그렇습니다. 북한 공군은 미그 19와 미그 21까지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미그 23도 있었어요. 67년, 68년에요? 예, 미그 23이 그냥 미그 23까지 그때 23은 아직 없었죠. 23은 이제 70년대 가서 그렇죠. 가만있어 봐. 미그 미그 21 23이 예.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고 68년에? 그러더라고요. 60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들어왔는데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공개를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극소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그 미그 29처럼 굉장히 네. 극소수가 있었고 30대가 채 안 됐는데 하여튼 있었고 우리 쪽에는 F5가 최고 미그 23까지 있었으니 미그 21은 또 상당한 전력이 있었고 그렇죠. 미그 19만 해도 F5A가 못 당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100대가 약간 안쪽으로 있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에 대항하는 거기에 뭐 미그 17도 있고 한마디로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대가 안 엄청난 됐죠. 열세였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F5A를 그렇게 빼는 거는 정말 니네 공군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진짜. 그 미국이와 그 F5 그 전력 차는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F5A하고 미그 19가 붙으면은 미그 19가 근소한 우세라고 할 수 있고 F5가 F5A 하고 붙으면 그래도 미그 19보다는 F5A가 약간 낫지 않을까요? 쉽게 이거는 말해서 좀 F5는 레이더도 없는 네, 비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극비인데 F5A로는 미그 19를 대적할 수는 있어요. 대적할 수는 있죠. 가능해요. 그게 자유의 투사기 때문에 쫙 그냥 그래서 뿌려둔 거예요. 미그 19가 엄청나게 뿌려지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그 21 때문에 만든 게 F5이기 때문에 21도 상대는 가능하나 그래도 열세죠, 확실히. 열세예요. 21부터 레이더를 안 확실히 들어가기 때문에. 열세죠. 그래서 AB형에서 그 EF형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거의 그 동등의 기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숫자 자체가 적었으니까 거기에 우리는 또 물론 이 F5를 지금 좀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그 21과 동등한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F5가 아직도 가상 적기 부대로 상당 기간 운용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고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지금은 선호했죠. 러시아나 적성 국가들이 미그 21이 거의 이제 그 쇠퇴되거나 아예 해체됐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데요. 비행 특성이 좀 달라요. 인도가 이제 적성국이 이제 인도하고 싸우면은 이제 적성국이는 없죠. 아 물론 그러니까 미그 저- 21은 전 세계에 그 상당히 많은 네. 그 국가 26개국 이상이 아직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 북한도 있긴 합니다. 아직.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정일 것 같냐면 저는 하는 게 지금 중국 공군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전투기를 못 구하고 있는 대만 공군 딱 그 심정이었을 것 비슷할 같아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 보면. 심정은. 거의 비슷했죠. 거의 네. 비슷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슈가 그때 됐던 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뭐 밀리 매니아들이 F4E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아요. 그죠. 어떻게 들어왔는지. F4D가 과연 몇 대가 들어왔냐. 심지어 뭐 200대부터 어휴. 70몇 대 얘기, 80몇 대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79대가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 미군에서 이건 왜 그러냐면 18대 69년 72년 이렇게 해서 1차 2차로 해서 들어왔긴 했지만 그 이후 기체는 미맥스 그러니까 이제 미군 치장물자로 돌려질 때 앞서 우리 그 미 해병대에서 그런 어떤 꿈을 꾸듯이 그 당시에는 동맹국들한테 이렇게 대여를 끌어줬구나. 해줬거든요. 인심이 좋았죠. 좋았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 미맥스 기체를 굉장히 싼 가격에 사왔어요. 그게 찔끔찔끔 사왔는데 이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몇 대인지 밀리 정확히. 매니아들이 정확하게 말했는데 79대. 79대였고 야. 한 대 더 해서 그냥 80대 하지. 전성기 때 운용되는 4개 대대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야. 151대대, 155대대, 음. 159대대, 그다음에 157대대도 157대대 아니고 156대대가 운영했었구나. 그랬다가 이제 F4E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죠. 77년 9월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공군의 저 정비병들이나 네. 그런 분들 만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769기, 78기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냐면 76년 롤아웃된 기체하고 78년 롤아웃된 기체가 굉장히 갈려요. 그래서 이제 769기, 78기 그런 이제 표현도 쓰는데 그런 76기들을 이제 77년에 들어왔고 78기는 이제 같은 동년 78년에 11월에 들어옵니다. 부분이 한국도 그때 F4D를 미국에 진짜 그렇게 오래 쓴 나라가 참 없어요. 하나 더 있어요. 이란. 이란도 지금도 좀 쓰고 있죠. 있습니다. F4D가 굴러 다닌다는 그런 세 설도 나라라고 있어요. 볼수 있죠, 진짜. 그럼 뭐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한국은 뭐 F4D는 다 지금 퇴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이란만 참. 국군의 배달의 기수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F5는 약간 이렇게 날아다니 약간 뭐라고 하지 막 그런 제비나 참새 느낌을 줬다면 팬텀은 약간 엔진음부터 다르잖아요. 육중하죠. 완전히 네, 인진은 처음에 달라서 다르죠. 약간 그 맹금류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막 우웅해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줘서 엔진 되게 든든했었죠. 도는 네. 그 느낌이. 네. 그리고 그 엔진에서 이제 그런 연기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슬쩍 나오죠. 네. 그게 그 J79 그 엔진의 또 좀 특성인데 매연이 많이 나오죠. F4D 같은 네. 경우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 뭐 B52H처럼 네네. 웅장하게 날아가면서 그렇죠. 뒤에 이렇게 하던 그런
뭐 멋진 모습도 좀 연출을 하죠. 그러니까 7, 80년대 대한민국 공군을 상징하는 그림이라면 전 당연히 이제 팬텀을 아, 상징해 진짜 엄청나죠. 생각했는데 올해 요즘까지 볼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정말 상상도 말씀드려서. 못했어요, 진짜. 그럼. 베트남 그러면- 그 위장을 딱 칠한 모습으로 주력하는 네. 모습이 항상 인상이 맨 마지막에 이제 들어온 연도, 그러니까 미맥스 기체를 제외하고요. 이 F4E도 미맥스 기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F4E는 사실 그 105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어이구야 많이 네, 근데 들어왔네. F4E의 그런 그 미맥스 기체들 제외하고 77, 8기, 그러니까 78년에 들어온 기체들 위주로 해서 사실 그 지금 수원 기지의 153대대가 아직도 운영되는 이유가 뭘까요? 멋지잖아요. 방위성을 아. 혼나니까 오게 되는 거 아닌가? 그 파바이 때문에 그렇죠. 네. 햄버거가 네. 맛있어서 근데 역시 이제 홍 파바이라는 게 정답을 사실은 말씀해 이제 주시네요. 뭐 파바이입니다. 어떤 용도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들으시는 분 중에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아. 있으니까 네. 팝아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최초로 들여온 순항 미슬입니다. 그 미사일, 순항 미사일, 그렇죠. 그 순항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죠. 100km 가까이를 110km 사거리로 정도 두니까 나오니까. 실제 유효 사거리는 100km가 살짝 안 된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영상이나 우리는 이제 훈련 영상들 뭐 진짜입니다. 진짜로 이제 보여주는데 정말 정확하고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그 순항 미사일인데요. 인티그레이션을 주로 하는 그 플랫폼들은 F4E나 이스라엘에서는 그 F16에 장착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팬텀이 워낙 그 육중하고 대형기니까 예, 한 7톤 정도 무장하시는 그렇죠. 8톤, 네, 7.5톤, 8톤이라고 보죠. 네. 8톤 정도를 무장할 수 있어서 파바이를 두 발을 장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파바이의 간략형을 F16은 장착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적인 거는 한 발 장착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팬텀은 대단한 그 파바이의 플랫폼인 거죠. 뭐 100km 정도면은 떠서 평양까지 쏠 수 있는 물론입니다. 거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파바이를 운영하는 F4E 팬텀을 그리고 주로 우리가 인티그레이션한 기체들이 7, 8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들어온 거고 쌩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영하는데 너무 진짜 오래 순항 본- 미사일의 한계라기보다는 기체 자체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너무 뭐, 오래 보는 너무 거 오래 갔죠, 아무리 진짜. 사랑하지만 너무 오래 보는 거는 조금 심지어 아유. 76기가 부품 돌려막기로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 빨리 교체가 돼야죠. 2025년 뭐 그렇게 보고 있던데 지금 2025년 아까 XX 얘기하잖아요. 네. X.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대로 맞물려 돌아가지는 않아요. 2025년에 실제 지금 계속 그대로 간다 그러면 시제기가 이제 그때 뜨고 네. 그때 많은 이제 그 어떤 그 변화들이 실험을 할 있겠죠. 텐데 네. 2025년에는 기술적 난제가 과연 해결이 네, 될지 어차피 퇴역하는 이유는 파바의 운용 수명이. 수명이 네. 다 돼 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겨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축차적으로 아,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그런 게 생기고 나머지들은 물론 이제 F16에 인티그레이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F16 그럼 우리도 K가 가능하죠. 그- F16K 물론 가능한데 F16K는 저 슬램 그렇죠. 슬램이알과 또 토러스. 예, 그 타우러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남겨진 파바이는 그냥 폐기 처분하지 말고 북한이 심심할 때마다 뭐 쏘는 것처럼 우리도 심심할 때 이렇게 북쪽으로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네. 아니면 뭐 사실 방법은 방법. 그죠. 네. 시위하는 무력 그- 시위. 이렇게 쏠 수 있다. 네. 뭐 그 어차피 콘크리트 2m 를 버릴 거 뚫는데 아니에요. 네, 버릴 거니까 그냥 이렇게 실험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네, 예. 좋지 않을까요? 사실상 콘크리트 2m를 뚫는다면 저번에 얘기했던 그 북한 장사정포는 그냥 그렇죠. 그거 앞에 잿더미가 되는 거죠. 우리야말로 북한이 이렇게 종이 모형으로 이렇게 남한군 전차라고 해놓고 깔끔 옮기고 뭐 이런 퍼포먼스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2m짜리 콘크리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뻥 뚫는 한번 걸 네. 보여주고. 우리 근데 이거 좀 이따 퇴역하거든? 이라고 얘기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 더 좋은 거 진짜. 할 거다. 다 넘어갔거든 뭐 이러면서. 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역전의 노장 네. 우리 팬텀을 우리는 2025년이든 그것이 2030년이 되든 퇴역하는 그날까지 정말 박수치고 응원해야 될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이슈로 한번 네. 다뤄봤어요. 또 다음 시간에 이런 그 아쉽게도 퇴역을 할 수 있는 기체라든가 이슈가 떠오르는 그렇죠. 우리나라 운용 기체들 있으면 얘기해 바로 주시면 끄집어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F5라든가 가져보도록 F5라든가. F5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F5 사실 두 시간 라든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팬텀 끝난 이후에도 계속 네, 네. 전 30년까지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F5 갑니다. F5 하죠 뭐 그냥. 네. 뭐 우리가 전 시간에 T38 얘기도 그쵸. 나왔으니 그쵸. F5 얘기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F5 아, 오형제 그렇죠. 갑니다. 예. 네, F5 얘기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F4 팬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운용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밀떡.